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동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 대해서 7장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기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괴테가 한 말이죠.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대하되 마치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대하면 그는 당신 생각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기관과 또한 내담자와 또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볼프강 폰 괴테가 한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째로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그다음 두 번째로 목표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학습 목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입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사가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위해 그에 적절한 내용을 설계하여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설계란, 프로그램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확인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조직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 디자인, 설계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설계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학습 요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설계의 원리를 가지고 프로그램 설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질문을 네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인 이 네 가지를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관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 그다음 정책적인 기본 방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그 교육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네 번째로, 설계 후 교육 목표 달성 여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시작하고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추구하는 그 교육 목적에 맞추어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학습 지도안으로 작성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 목적 및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 방법을 선정하고 지도안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의 첫 단계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목표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개발의 모든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목표 설정은 그러므로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목표는 보통 기관이
기관 설립 이념 또한 사명, 비전, 정책 이런 것에서 도출됩니다. 조직 차원에서 추구하는 프로그램 목적에는 참여자 개인의 지식과 행동, 태도의 변화뿐 아니라 대개 조직의 생산성 강화,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그럼 목적과 목표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은 교육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표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육 목표는 의도적 교육 실제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교육 성과를 의미하며 교육 목적을 보다 구체화시킨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교육 목적은 교육의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표적을 의미하고, 목표는 교육 실제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교육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목적보다 구체화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과 목표, 학습 목표의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은 기관의 임무나 사명에서 도출됩니다. 즉 프로그램 목표는 학습자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 정책적인 이념이나 조직의 비전이 반영되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관 수준의 프로그램 목적은 평생교육기관 임무 및 사명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수준의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 의도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되고, 교육활동 수준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파렐라는 프로그램 목적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목표는 교육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한 성취가 기대되는 결과의 명료한 서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목적은 일반적인 서술을 의미하지만 목표는 결과의 명료한 서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즉 목적은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발 의도를 의미하며 목표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얻어질 구체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카파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특정한 시점에 평생교육 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교육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요구 분석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고 교육 대상자의 관심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학습자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한다. 세 번째로 주어진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이처럼 세 가지를 고려하여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의 역할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성과 프로그램의 종료 시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개발에서 목표 다음에 나오는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목표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초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 나오게 되는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한 결과가 성취되었는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한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7분류표를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7분류표에 7개 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목표가 어떤 것들일까요? 1번의 기초문해교육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생활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한국어 프로그램, 또 내국인 한글 문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인데 목적이 이 밑에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 기초교육과 생활문해가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학력보완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보완교육은 초등학력보완, 중등학력보완, 고등학력보완,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교육 보완과 학력 인증이 목적입니다. 세 번째, 직업능력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업능력교육은 현장 직무 역량 프로그램, 자격 인증 프로그램, 직업준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은 창업이나 취업 자격 인증과 직무 개발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상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레저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이것의 목적은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과 활동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문교양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이것의 목적은 건강한 생활 소양과 인문교양 개발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참여교육의 내용은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 시민 리더 역량 프로그램, 시민 책무성 프로그램, 이것의 목적은 시민 책임성과 지역사회 참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추가된 성인 진로 개발 교육의 목적은 생애 탐색 프로그램, 진로 개발 프로그램, 생애 전환 프로그램, 새로운 인생 코스 설계와 생애 전환이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개발하게 된 프로그램은 이 범주 내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범주 내에 한 항목에 포함되어서 개발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그리고 학습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적의 기능입니다. 프로그램 목적은 해당 평생교육기관의 이념을 대외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평생교육기관의 설립 근거와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목적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 기관 차원의 목적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수준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교육 참여자나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교육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기능은 첫 번째로 교육의 내용, 방법, 방향을 규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획되어야 하는 학습 경험의 범주를 선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로 평가의 객관적 중고가 됩니다. 이 학습 목표의 기능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기능입니다. 교육의 내용, 방법, 방향을 규정해주는 기능. 둘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획되어야 되는 학습 경험의 범주를 선정해주는 기능. 세 번째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기능. 네 번째, 평가의 객관적 중고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 대상자의 상황이나 교양, 건강 혹은 직업적 요구 등과 같은 개인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기관의 목적이나 이념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의 질서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목표의 설정입니다. 지금은 목적의 설정이고 다음은 목표의 설정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정해진 기간 전체 프로그램이 지향해 나가는 교육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목표는 즉시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무엇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떤 행동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둡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지도, 안내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다양한 활동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의 설정입니다. 학습 목표는 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 기능적 영역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학습 목표 간의 영역별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지적 영역에는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 종합, 평가가 포함됩니다. 정의적 행동 특성에는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가 포함됩니다. 신체 기능적 특성에는 반사 능력, 지각 능력, 초보적 기초운동, 신체적 운동 능력, 숙련된 운동 기능, 동적적 의사소통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 기술의 원칙입니다. 프로그램 목표의 기술은 프로그램 참여자인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또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프로그램 결과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할 때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인적 요소, 환경 및 상황과 관련된 환경 요소, 투입 비용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인적 요소는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평범한 것보다는 풍부한 경험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력을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관련자들이 다양한 상황 맥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에 투입할 시간과 재정과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이 초과될 때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고려할 사항을 8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정체성과 개발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함. 두 번째, 평생교육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잠재적 학습 참여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및 타 기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실현 가능한 요구를 선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를 진술한다. 네 번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자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타 평생교육기관의 제공사항을 파악하고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를 결정짓게 될 재정자원 및 인적자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적절한 규모와 범위 및 기간을 결정한다. 일곱 번째, 프로그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 친화형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여덟 번째, 구체적 성과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표의 정의입니다. 프로그램 결과가 기대되는 행동이 목표로 기술되면 목표가 분명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5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질문을 통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가? 이것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통해
설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현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적인가? 이것은 목표 달성 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 질문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달성 시한이 정해진 목표인가? 이 질문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스마트 원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마트 원리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 설정할 때 사용하는 이 스마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를 따서 SMART, 스마트 원리라고 합니다. S,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M,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A, 목표는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R,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T, 목표 달성 시기가 분명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스마트 원리가 가장 목표 설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 기술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별한 학습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 결과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한층 구체하여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학습 목표는 학습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목표로서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현재 지식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분석한 후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작은 요소들로 나누고 쉬운 목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단순하게 기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으로 연결해야 한다. 학습 목표 기술 원칙에서 블룸의 분류법을 살펴보고 이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의 분류법입니다. 블룸은 교육 목표를 교육에 의하여 학생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방향, 즉 그들에게 기대되는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 방향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하려면 먼저 그 목표와 단원의 중요한 교육 목표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즉 학습 목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를 내용과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블룸의 분류법입니다. 블룸은 교육 목표를 교육에 의하여 학생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기대되는 방향, 즉 그들에게 기대되는 그들의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 방향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운영하려면 먼저 교육 목표와 단원의 중요한 교육 목표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학습 목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요소를 내용 그리고 행동, 이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블룸의 각 영역과 하위 영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인 영역입니다. 복잡성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행동부터 복잡한 행동으로 유계 단계에 의하여 분류하였습니다. 하위 영역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지식과 이해는 기초정신과정에 속하고 나머지 적용, 분석, 종합, 평가는 고등정신과정에 속합니다. 둘째, 정의적 영역입니다. 내면화 정도, 정의적 영역의 학습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기준으로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체 운동적 영역입니다. 반사 동작, 기본 동작, 지각 능력, 신체 기능, 숙련된 조작,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지적 행동과 정의적 행동, 신체 운동적 행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블룸은 분류하였습니다. 학습 목표 기술의 원칙으로
블룸의 분류법을 살펴보면 인지적 행동은 지식, 이해력, 적응력,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분류하였고 정의적 행동은 수용,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구분하였고 신체 운동적 행동으로는 반사운동, 기본운동, 지각능력, 신체능력, 숙련된 조작,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구분하여서 블룸은 프로그램 목표를 학습 목표 진술을 위한 분류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메이거의 진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